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한번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2,523포인트. 어제 종가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좀 양전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724. 현재로서 2,500선과 720선을 코스피와 코스닥은 잘 사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 주도 시장에 꽤나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수는 잘 버텨줄 수 있는 지수인지 다양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금요일 멤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은요? 네, 한 주평 명절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오늘 준비하자. 네, 조정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잘 버텼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은 또 명절이 길게 이어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관망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루즈하게 흘러가거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섣부르게 패닉이 빠지거나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BOJ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엔화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 스탠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 한번 겪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여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관점으로 관망세가 커지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땐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충분히 잘 소화하고 나서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방향성이 좋은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명절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대했던 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버티면은 더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7글자 명절을 준비하자. 딱 한 줄평만 봐도 다음 주가 바로 설날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를 먼저 일주일 땡겨서 이야기한다는 것. 다음 주 시장에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좀 접근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성 매니저님, 네. 미리 보는 한 줄평. 다음 주 이맘때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자? 다음 주 이맘때면 또 일주일 동안 휴장이기 때문에 또 쉬어야 되니까 이제 또 명절을 준비하자. 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시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 줄평 준비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님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한 주평을 예고 드린 대로 강세 랠리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12월 달부터 공개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7일이 배당락이었는데 배당락 이후에 급등 랠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공개 방송, 무료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들 예를 들어 갖고 뭐 요즘 핫한 유리기판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SKC 대장이죠. 그리고 로봇주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강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양을 팔 때 그냥 풀어놓고 위로 올라가는 양은 비싸고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싸게 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자기가 알아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나중에 통통해지고 더 살찐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를 살찌우시려면은 정말 좋은 종목, 핫한 종목이면서 지금 주도 업종군의 주도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의 트레이딩 관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7일 이후에 1월 달도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엔 작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 업종군들 특히 대장 종목들 공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강한 랠리. 한 번 더 예고를 해보자면 앞으로도 강한 랠리가 있을 거다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한줄평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테마파크다. 이 이렇게 테마파크 좀- 안 끝납니다. 근데 테마파크가 저도 끝날 줄 알았는데 음.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원체 지금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틱톡이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금지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최근에 또 조선 방산, 전력, 뭐 자율주행, 뭐 2차 전지, 뭐 정부에서 또 돈을 투입한다 등등등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 테마성 색깔이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을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마를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딱 하나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세장에는 보통 대장주를 잡아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를 보면서 부대장주나 꼴등주를 좀 매매하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100%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대장주가 오르면 2등주, 3등주들이 쫓아가니까 대장주를 보면서 이제 후발주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또 여러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테마파크 이런 장세일 때는 오히려 대장주보다는 2등주, 3등주 순환매 관점을 잘 노려보는 전략 좋지 않을까. 거기에 걸맞는 종목도 오늘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한 줄평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로 특이점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 또 이제 추가 지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금액 또한 엄청납니다. 1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치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유리기판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C 보면은 진짜 욕심나는 차트 이거 나도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조선일 매니저님, 유리기판을 보면요. 지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가슴은 매수를 시키는데 머리는 이거 내가 들어가면 고점 같은데 안 되겠다. 다음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될까라는 거를 많이 고심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번 이제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 유리기판과 지금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의 기존의 것들을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관점에 봤을 때 관점 정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텔의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2030년도까지 가야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될 수 있다.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멘트 아실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SK 부스에서 기자들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팔았다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젠슨왕에게 드디어 유리기판을 팔았구나라는 걸 어림잡아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IT 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술이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자, 우선은 유리기판하고 여러분들 플라스틱 기판하고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유리기판보다 플라스틱 기판보다 유리기판이 굉장히 얇죠.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위에다가 동판을 깔아야 되고 그 위에 또 플라스틱 동판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합해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 밑에 있는 반도체와 위에 있는 반도체가 노이즈 현상, 이게 관섭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송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깨지거나 불안정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범퍼라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기판하고 위에 있는 기판하고 전충하기 위해서 안 닿기 위해서 이게 범퍼를 세워주죠. 근데 유리기판은 그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7나노미터인데 나노미터가 숫자가 적을수록 더 얇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3나노미터인데 더 슬림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 주변 기기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얇아지고 실용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열이 나는 건데요. 발열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이번 사용되고 있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 발열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핵심 이슈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오래 쓰다 보면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열 때문에 뒤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 전송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은 위로 쌓거나 옆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옆으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자유자재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 쉽게 얘기해서 IT나 여러 컴퓨터 제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다변화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리기판이 나오면서 굉장히 IT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술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됐다면 5년 이상 기다려야 될 상용화가 지금 1, 2년 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안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4년이나 5년 정도 더 빠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SKC나 기판 종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가 매수기다라고 보여지고 네. 분명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점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SKC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유리기판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명 SKC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금년에 주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가도 여기에 탄력적으로 같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등해서 오늘 나가고 있는데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고 조선일 매니저가 유리기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부터 한 10월부터 2차 전지 얘기할 때부터 조선일 매니저는 계속 2차 전지 탑픽 종목 나오면 SKC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물론 2차 전지 밸류체인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유리기판 더 주목해보자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지금 보신다면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박준영 매니저님이나 김민석 매니저님 모두 지금 유리기판을 사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IT 반도체를 볼 때는 유리기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장비도 사실 강했습니다. 오늘 뭐 HPSP, STI, 테크잉, 한미반도체 장비 쪽 다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리기판이 좋을까, HBM이 좋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디가 더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박준현 매니저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유리기판입니다. 더 확실히 올라갈 룸이 많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유리기판이 지금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제가 이제 팩트를 좀 맞추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력 소비가 절반 이하다. 네. 거기에다 저는 조금 더 팩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전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지금 거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원전도 뭐 소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또 지난주죠. 지난주에 또 신재생, 뭐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뭐 일부 좀 움직였습니다. 뭐 에이타 전력센터에 전기를 대기 위해서는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밖에 없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저기 뭐지 풍력은 뭐 고래가 뭐 아프다 뭐 등등등의 뭐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결론은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성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태성의 일봉 차트입니다. 태성의 일봉 차트 지난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뭐 5천 원짜리가 거의 4만 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올 초에부터 이제 SKC가 지금 10만 원 선부터 17만 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거의 뭐 한 달 만에
한 7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또 여기서 또 주목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예. 자, HB 테크놀로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4,000원짜리가 4,600원짜리가 1,500원까지 하면 한 6, 7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500원대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지금 이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중간에 매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르게 되면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고점에 보시게 되면 추세적인 매물이지 이것도 뚫기가 좀 어렵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거래가 지금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뭔가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이제 차트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원체 뭐 저기 신저가 부근이라서. 그다음에 삼성전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지금 17만 원 부근에 지금 고점이 하나 보이죠? 근데 이 고점도 뒤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요 뒤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쌓였다라기보다는 추세적인 고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쉽게 진짜 이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 오르는 구간까지 보게 되면 매물도 많이 없고 지금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라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리기판 종목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장주를 보면서 후발주를 매매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쵸. 이 테마 내에서 지금 태성이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제 SKC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대장주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기가 또 대장주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뭐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가 대장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마지막에 짚어주셨는데 후발주자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유리기판 중에 제일 안 오른 종목이 뭐야 하면 삼성전기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 관점에서 삼성전기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조금 무겁긴 합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여기. 네, 이제 예. 무겁긴 한데 조금 길게 나는 초보다, 그리고 주식하는 데 있어서 하루 종일 HTS를 못 보고 계속 신경을 못 쓰겠다. 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나는 주식을 본다. 이러신 분들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전업 투자고 뭐 주 단위로 수익금을 빼야 된다. 그런 분들은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사실 이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종목. 하지만 제가 3달 전에 이 종목을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AI 모멘텀 해서 뭐 AI가 생기면 이제 MLCC도 공급이 늘어나고 유리기판도 있고 하니까 삼성전기 너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가져가려고. 근데 오래 가져가도 여기는 정말 밸류를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 손절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성 매니저님. 네. HBM에 이어서 유리기판을 또 보고 있잖아요. 근데 HBM에서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에서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의 판정승입니다. 네. 근데 유리기판 넘어왔더니 또 SKC 대 삼성전기가 네임밸류로는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현재까지는 SKC의 좀 판정승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전히 SK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여기도? 네,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D램까지도 위협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을 넘어서서 그쵸. 10나노급 D램을 개발한 이제 세계 최초로 한 게 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랑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다시 한번 10나노에 대한 개발 생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6개월 차이가 벌써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D램도 지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독점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SK그룹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쵸. HBM에 대한 모멘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나 밸류체인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그룹주들은 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D램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SK하이닉스가 D램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시 한번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6세대 D램이 다시 한번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D램의 최애 강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1위까지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까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뭐 여러 가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을 다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SK그룹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SK하이닉스가 좀 더 네.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전 HBM, 2차전 유리기판 모두 SK의 SK그룹, SK주가 여전히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유리기판 안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 잡아 가는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유리기판 투자한다. 네. 어떤 투자 방법 좀 가져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제품을 내서 벌써 상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이쪽에서 뭐 3대 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LG 이노텍의 대표이사가 이번에 1월 8일 CES 2025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LG 이노텍의 기술력을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LG 이노텍 대표이사가 한 얘기가 이 유리기판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제품이 나오는 게 SKC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젠센하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이제 양산하고 시제품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용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3년 내로 다 가능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더 서버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예.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때 뭐 CS에 나온 게 아니고요. 얼마 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세종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파일럿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파일럿 같은 경우는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쵸. 제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일럿 라인 상에서 지금 아직까지 시제품 상용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년 말에 가서야 LG 이노텍처럼 샘플 테스트가 끝난다라고 하는데 LG 이노텍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나오는 거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상용화가 금년부터 가능한데 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6년이나 27년 같은로 해서 한 1, 2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대상은 실질적으로 상품화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안 벌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버는 시점이 SKC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되겠고 네.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장주인 SKC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점이 빨리 상용화돼서 빨리 돈을 그거를 돈으로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SKC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빨리 양산을 하고 가장 빨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SKC고요. 삼성전기는 저도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파일럿 라인이 지금 있고 양산은 2027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멀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밸류로 땡겨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현재는 SKC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은요. 대장주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대장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2등, 3등, 4등 그쪽으로 보자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그럴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YC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그 영창케미컬에서 YC캠으로 상호 변경을 한 종목이고요. 이제 23년도 3월달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유리기판 개발을 뭐 진행 중이다. 등등등 이런 소식들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일단 차트였습니다. 수급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지금 보시게 되면 YC캠이 지금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36,000원짜리가 10,000원대까지 조정을 많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올해 일부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지금 살아나는 흐름에서 자, 여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추세적인 매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세적인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이 추세적인 매물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만약에 추세적인 매물이나 여기에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터져 있으면 실질적인 매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여기에 주가가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또 뚫려다가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거래가 붙었죠. 자, 수급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 지어놓고 보면 자, 지금 수급이 여기서 붙었고 이때 자리가 지금 17,000원부터 거의 한 2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늘 항상 같이 말씀드리죠. 주식은 남들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면 큰 낭패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지금 또 보시게 되면 여기 갭상승으로 뜬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딱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못 가고 지지분진해서 못 가고 이걸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또 투자 전략이 잘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아이가 여기서 우상향을 해준다면 잠시만요. 이렇게 우상향을 해준다면 제가 차트를 한번 또 넓혀볼게요. 넓혀본다면 지금 그 다음 매물이 어디 있냐면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거의 한 3만 원권 가까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한번 손절 라인을 여기 정도 잡고 위로 오른다면 3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2만 1,000원이거든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남들이 지금 또 여기서 같이 사고 있고 또 작년 지금 9월에도 이거는 지금 들어온 수급이에요. 나간 수급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금 계속해서 뭐 지금 10,000원,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밑에서는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 종목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한번 충분히 지금 이제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회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장주 말고 다른 옵션 생각해보자. YC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본을 보니까 김민성 매니저도 SKC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선일 매니저가 앞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SKC는 오늘 종가가 174,500원이거든요. 누구나 목표가는 전고점 20만 원 라인대로 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 SK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 정도만 봅니까?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더 길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더 많이 보시라고 항상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산업에 대한 라인 스타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모 현상까지 이어지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시작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기대감만 가지고 나서 일시적으로 띄울러가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이 이제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한 10% 갑자기 급등을 만들고 한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기대감으로 실물이 없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위해서 기사가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체가 있는 SKC한테 수급이 또 강하게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20만 원에 대한 돌파가 이제 목표가가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더 강한 상승에 대한 추세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C 더 길게 봐도 좋다. 만약에 이제 잘 간다면 진짜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이용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지난주 이맘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매니저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결정적인 뭔가 하나 나오면은 여기서 정말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MOU보다 강한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이 시간대 딱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들이 한 번 더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일주일 지났더니 호재가 더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때가 된 건지 아니면 원전주 기존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슈가 있을 때 빵 올라가는 거. 그런 성격 그대로 갈 것 같은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원전은 조금 올 한 해 내내 좀 회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회자가 좀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원전 수주도 뭐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중동 쪽도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여기저기서 뭐 여기 수주했다 저기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좋죠, 그런 게 좋은 또. 흐름이 나올 테니까 좀 저렴한 시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조금 계속 모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이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MOU. 그러니까 MOU.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OU. 그냥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 같은 그렇죠. 예, 뭔가 그런- 구두 합의 정도. 네, 이제 구다합의 예. 정도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이 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이제 투자 심리를 확 이제 끌어올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체코 원전에 지금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뭐 특별한 그 걸림돌 없이 족쇄 없이 예. 웨스팅하우스라는 족쇄 없이 이제 좀 무난하게 좀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저점에서 한번 일부 좀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요. 자, 한전산업인데요. 자,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말라 있다가 오늘 거래가 일부 좀 붙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한번 거래가 터지면 한 4,400만 주 이상 터지는 종목인데 오늘 뭐 800만 주입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일부 붙었거든요. 이렇게 붙으면서 지금 19,000원에서 10,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고 반토막 정도 조정받은 이런 저렴한 시세에서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거래가 붙으면서 오늘 갭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진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전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매니저님들도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지금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오르기술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보성 파워텍 이런 아이들 보면 좀 상승 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포트에 원전주가 없으면 한 종목 정도는 지금 입질 매수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지금 이제 원전이 이제 호재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이제 수주 소식이 있으면은 그 밸류를 다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요건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가 엄청나게 움직였죠. 네. 그리고 조선 놓친 사람들은 전력 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력도 많이 좀 달려갔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근데 이 두 개마저 다 놓친 분들은 원전을 따라가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부담스러운 건 많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샀는데 고점이면 어떡하지,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구간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조선주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밸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찍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서서히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주를 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차례가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SMR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그쵸.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를 다시 한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속도전이 계속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발전소를 계속해서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해서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속도도 올리면서 비교적 좀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SMR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빠르게 좀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맹 국가들한테 수주를 좀 더 기회를 많이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분쟁도 잘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코 수주 자체는 좀 약간 박리담의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 수주 공세로 해서 좀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기술력의 입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 가격에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원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수혜도 이제
이제 제대로 된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도 이제는 반응이 안 나타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빼고 본업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조선주처럼 실적을 지키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그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원전에 대한 사이클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들어가는 원전의 사이클 정말 극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조선일 매니저님, 네. 자, 좀 좋다 얘기만 듣고 있는데 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원전을 투자할 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것 좀 있다고 보십니까? 리스크?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전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아까 이제 우리 매니저님 얘기하셨지만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도 기술력도 없는데 유리기판 갖다 붙이는 거, 진출한다라는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미 다 알아채겠습니다. 원전 내에 있는 기업들 한 10개 내외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원전 진출하겠다 이런 이슈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또 올라가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가만히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미국이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캐나다 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캐나다 기업인데 원래 미국에서 이제 원전을 총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난 2022년 10월 달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체코 그때 수주가 바로 될 것 같았는데 APR 1400이 니네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거 기술을 도입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딴지를 걸었는데 그 이후에 2년 넘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계약도 안 되고 맨날 이 법정 다툼 때문에 시간만 늘어지니까 미국 측에서도 캐나다죠. 캐나다 측에서도 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겠다라는 걸 이미 이해했던 거고요. 그래서 합의를 봤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2기를 시작해서 영국까지 해가지고 총 17개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그 원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한 10조, 20조가 넘어간 큰 금액이고 여태까지 만들어진 원전이 전 세계 400개가 좀 넘어가는데 그만큼의 원전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원전이 지금 많이 올라가거나 한 게 아니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봐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허울만 원전인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야 하고요. 기술력이 확실한 기업들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 매니저님 네. 기술력 확실한 기업으로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종목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을 다 갖고 있는 기업.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이 최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 하나만 갖고 있는 이슈보다 2개, 3개, 6개, 뭐 호재가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상법 개정안의 그 핵심 이슈는 바로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엄청난 기업을 갖고 있는 지주사가 바로 두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말씀드리고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61선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올라오죠. 차트를 월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뿐만이 아니고 3년, 4년, 5년 이상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계약 체결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두산의 여기가 IFRS로 연결되고 재무제표가 연결되기 때문에 두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앞으로 또 원전 이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두산 제가 보기에 지금 많이 올랐다가 아니고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일단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지만 지주사의 프리미엄도 같이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저는 우진이라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1,500%.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쌓아놨다. 뭐 회장님이 조금 대표이사님이 조금 노랭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부채 비율도 거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부채 비율이 또 20%라는 거는 이게 이제 23년 기준인데 20%라는 거는 거의 자기 자본. 그러니까 뭐 돈 빌려와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 제가 차트를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살 때도 필요하지만 살 때는 그냥 시세만 알아보는 거고요. 팔 때 잘 팔려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목표가도 잡고 손절 라인도 잡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오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수상한 거래량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5월 27일 날 1,600만 주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윗꼬리는 살짝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분봉 수급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나간 수급이 아니라 들어온 수급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수급이 여기에 있다. 들어와 있는 수급이 여기 있다. 근데 나간 흔적이 없다. 거래량이 거의 없죠. 나간 수급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만 원대였는데 우리가 지금 7,4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만약에 모았다, 이 종목을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만약에 잘 움직여서 잘 갔다라고 하게 되면 요 만 원짜리, 요 자리가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막 대개 2년 전, 3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종목에 지금 이 종목을 사가지고 오진 사가지고 만 원에 사가지고 2년 동안 물려 있었다. 근데 본전 딱 와본다? 본전이 온다?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들? 심리가? 팔고 싶지 아주 지긋지긋해. 오진 꼴도 배기 싫어. 그러고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매물은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은 매물이고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죽은 업황이다, 섹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왕 뭐 한 반년 가까이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라고 분명히 난 수익 내고 팔 거야라고 조금 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이다? 매물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추세적인 매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래가 한 번만 터져주면 충분히 저는 한 만 원대 이상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오진이라는 종목을 골라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이제 탑픽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흐름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산 지분 이제 개편에 대한 이슈가 모두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지배구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나서 SIMR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또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IMR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연의 위치로 올라가고 다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계속해서 강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기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기간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이제 하락했던 구간인 이 구간까지 바로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라인 상단 구간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가 거의 없이 강한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강한 추세에 대한 흐름을 믿고 좀 홀딩해도 되는 구간이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강한 시세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고점 아까 보였던 전고점 위치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은 이런 천천히 올라가는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네. 정고점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제 페닉스라든지 차익 매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팔 이유가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덧 우리가 이제 조선주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이어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로봇주도 또 나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새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나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벌써 어느새 53% 넘게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도 잠깐 강한 모습 보여줬고 반도체 강한 모습, 2차 전지 강한 모습 보여주니까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요. 로봇주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로봇주는 잊혀졌을 때 확실히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점 보면서 김민석 매니저님 네. 유리기판 했고요. 원전 했고요. 로봇 했습니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국내 시장 보면서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로봇주는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앞에서 비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 몇 개를 빼고는 사실 로봇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조금 우리가 좀 더디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예. 대한 좀 선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이제 제 화면 노트북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은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 막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쵸. 막 이제 맞아요. 보여주고 있고 춤추는 로봇, 이제 로봇이 뭐 반려동물을 산책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은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 로봇을 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거 요구르트 건가요? 네, 이거 뭐 세븐일레븐에서 자율 배달 로봇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좀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과연 이 기술로 이제 미국에 대한 격차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응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의 시작점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국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속도를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업들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먼저 치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두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거보다는 네. 선두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바라보는 게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상승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우리가 좀 테마성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아직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맞는 게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로봇이 한 5위인가 6위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뭐 독일 있고 미국 있고요, 일본 있고요, 중국 있고 독일 있고 하는데 그 격차가 우리나라랑 엄청 심하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1위 이런 탑티어로 들어가는 데까지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성 접근이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매니저님 네. 로봇 좀 투자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원픽 종목만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미래 기술에 주목을 하자. 뭐 양자 쪽도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원전,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최근 들어서 많이 가는 그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빼놓지 않고 가야 되는 이제 우리의 좀 숙제 같은 과정이 결국엔 로봇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산업은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정부 지원에 대한 금액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도 계속해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나라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한국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될지도 우리가 예측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력이 있거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테마성 접근이라고 얘기했고 김민석 매니저가 또 대장주 위주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님, 네. 로봇주 볼 때 뭐 로봇주가 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옥석 가리는 방법? 아니면은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어떤 팁이라든지 기준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조금 우리 김민혜 대표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 좀 하도록 할게요. 왜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어가지고요.
돈 많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사버렸지 않습니까? 현대가 뭐 이제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 한 샀는데 것처럼.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서 이게 현대차 자회사로 편입한 줄 알았더니 기아차에 편입을 했더라고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지 않나요, 곧? 상장돼 있기는 한데 아직 저기는 안 돼 있는데 저 보세요. 이 왼쪽에 지금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게 스팟이라는 개입니다. 이 왼쪽에 개인데 이 위에 기아라고 써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오른쪽에 지금 CJ 대한통운 이게 배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라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장에 자기 방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 같은 경우는 1마일이 1.6km잖아요. 그러니까 1.6km 안에 있는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데 애매하게 보통 이거를 자동차로 가기도 좀 너무 가깝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기는 너무 먼 그런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통업체에서는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전 과정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아가 주축으로 해서 CJ 대한통운과 함께 몇 개의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작년 4월 달에 이미 이 시스템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2번이나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배송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법제화가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1월 7일 날 이게 법제화가 돼서 통과가 됐고요. 그게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아파트나 여러분 집 주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개가 여러분들한테 배달하고 있는 걸 깜짝 놀라게 보실 텐데, 사실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택배 차가 와서 여러분 집 앞까지 가는 이 부분이 원래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근데 전체 유통 서비스 그 기간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유통되고 있는 거에 인력이 들어가는 게 2분의 1이 넘어간대요. 근데 이걸 앞으로 이 로봇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단가도 싸지겠고 굉장히 빠르게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 노란색 개 스팟인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당장 수익화되는 관점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근데 또 기아랑 현대는 로봇 밸류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로봇 투자하는 거는 마냥 또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박준일 매니저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아니면 뭐 조선희 매니저와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좀 해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지금 뭐 로봇해서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지금 네. 최근에 뭐 조선 쪽에 용접 로봇이 그렇죠. 또 활성화가 되면서 협동 로봇이 움직였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로봇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뭐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종목 몇 개 잠깐 볼까요? 뭐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엔젤 로보틱스라는 로봇을 보겠습니다라고 할 네. 뻔했습니다. 예. 자, 지금 시세가 이렇게 좀 저렴해요.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투자 전략이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 이탈하면은 매도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비중을 실겠다. 불알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지금도 저는 이렇게 좀 이런 흐름이라면은 거래 이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한번 붙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붙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래가 붙으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이런 종목들이 또 꽤 있어요. 지금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스맥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자, 스맥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세가 좀 저렴하죠. 6,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 지금 저점을 다 다졌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지금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를 달렸다면은 이제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 종목은 지금 6,000원짜리가 어떻게 됐죠? 2,000원대 그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조금 수상하다. 왜 이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그 거래가 터지고 나면 일부 좀 상승을 좀 했다가 끝나든가 해야지 왜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을까?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종목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종목들,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투자 심리, 기대 심리가 조금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막 로봇 시장이 막 만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선반영이 다 돼갖고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살라 그러면 지금 조선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주 지금 뭐 하나 살라 그러면 되게 좀 사기 애매하죠. 부담스러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로봇이 지금 그 정도 자리에 이제 상승하기 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디를 보는 게 좋을지 박준현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종목명만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SPG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저점에 있는 그런 저점에서 그렇군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최초로 지금 정밀 감속기를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감속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G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는 뭐 항상 뭐 또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대장을 그렇죠.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로봇주들을 지금 바닥에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사가지고 아쉬워서 다른 종목 뭐 있지? 하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고민을 하실 바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모아가는 게 원래 대장이 더 잘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강하게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집중적으로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예, 그때 강성호의 선택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선희 매니저님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작년. 저도 네. 연으로 따지면 작년이긴 하죠. 작년이 이제 이때쯤이죠. 이때쯤. 네, 맞아요. 1월달, 2월달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네,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이름이 바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네이버 로보틱스가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SPG도 그렇고 감속기에 취약합니다. 작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CF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한 개의 제품에 대해서 지금 감속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이버 로보틱스 감속기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삼성이 감속기 기업을 M&A 할 겁니다. 그러면은 SBB테크, 이렌시스, 그다음에 SPG 같은 종목들 분명히 M&A 대상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속으로 2번 나왔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 가면 될까요? 네, 매일경제 네이버 밴드에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네이버 밴드 안내해 드렸고요. 조선희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하고 검색하셔서 무료 가입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매주 장 끝나고 제가 오후 3시 30분에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또 지금 해서 올려드렸는데 주말에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개 방송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대박 나고 있습니다. 거의 50%, 100% 가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종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의 안내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그 일봉 차트를 보시고요. 딱 열어보시고 그 차트가 마음에 드신다 그럼 빨리 네이버 밴드 열어가지고 박준영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의 지금 차트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차트를 발라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차트를 많이 넣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 잘 보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